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조금 뭐 늦게 오실 분들까지 고려해서 한 5분 정도 잠깐씩 기다려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학생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한번 쌤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예비 중3이죠, 그쵸? 그래서 쌤이랑 이제 부원장님이랑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들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쌤은 너희들이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쌤이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고등학교 몇 군데를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일단 쌤이 얘기할 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건데요. 자, 일단 현재까지, 최신까지 대입의 흐름에 대해서 쌤이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입의 방향성은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대입의 방향성은 항상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오늘 지금 최신까지 해서 대입의 방향성 한번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고교 몇 군데를 쌤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입의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 16군데에 대한 정보를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한두 군데 정도 있겠죠. 자, 여기 왜 쌤이 이 표를 보여줬냐라고 하면 가장 최근 우리 지금 11월 달에 선배들이 수능을 봤죠. 그래서 가장 최근 정보까지 해서 각 학교별 모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쌤이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쌤이 조금 용어만 좀 몇 가지 짚고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수능 위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11월 달에 선배들이 수능 보잖아요. 그쵸? 그럼 그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학생부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부 위주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활동을 토대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쌤이 요 수능 위주를 정시 전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를 수시 전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쌤이 정시 전형, 수시 전형 또는 뭐 정시형, 수시형 이런 얘기를 하면 수능 위주 전형, 정시 전형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전형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좋은 대학교들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대학 가운데쯤에 있네요. 그쵸? 모두가 꿈꾸는 대학이죠. 그쵸? 자, 서울대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정시전형. 자, 정시전형 작년까지는 30% 정도, 30% 정도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 40%로 증가했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기관인 교육부에서 올해 수능부터는 정시전형 모집 비율을 40%까지 확대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시 모집 비율이 40%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수시 전형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울대 보니까 교과가 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안 뽑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이 교과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3년 동안 내신 시험 보죠. 그쵸? 그러면 내신 시험 성적만으로 뽑는 게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그 교과 전형을 뽑지 않겠대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옆에 이제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합은 3년간 내신 성적 플러스 학교 생활 중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전공을 이 학생이 생각하고 있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했나라고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이 이 종합 전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대에서 교과를 뽑지 않겠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제 대충 알겠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성적이 등급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1등급 받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왜 서울대에서 교과 전형을 없앴냐라고 하면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사실 내신을 좀 갈라서 먹죠.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높은 등급, 즉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상위 학생들이 뭉쳐있다 보니까 내신을 서로 이렇게 막 갈라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즉 최상위 등급을 가지고 즉 최상위 등급을 독점하는 학생이 좋은 학교일수록 사실 없어요. 그러면은 최상위 등급 근데 뭐 듣기로는 막 1점 몇 대 막 1점 몇 등급인 학생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학생들은 일반고라고 해서 좀 이따가 쌤이 좀 더 얘기해 줄 건데 뭐 특목고, 일반고 요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일반고에서 전략적으로 일반고에 진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상위 등급을 독점을 해서 어떤 한 학생이 1.0등급 또는 막 1.1등급 이렇게 독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사실 좀 그렇게 일반고에서 내신을 독점해서 오는 학생들은 사실 좀 이제 뽑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는 뽑지 않고 이제 종합으로만 수시 전형으로 학생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왜 쌤이 또 서울대에 이렇게 표시를 했냐라고 하면 사실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다른 좋은 대학들도 서울대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도 그러면 서울대처럼 뽑아야지 라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대입까지는 사실 4년이나 남긴 했지만 이제 계속 입시의 흐름을 좀 볼 때는 서울대가 무엇을 발표했지? 어떻게 뽑으려고 하고 있지? 이런 걸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쌤이 서울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대충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정시가 뭐지? 수시가 뭐지? 이제 좋은 대학일수록 교과 성적만으로는 뽑지 않을 건가 보다. 요 정도 흐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는 고려하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제 슬슬 고민은 좀 해보셔야 돼요.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 일단 진학 실적이라는 말은 좋은 대학교에 얼마나 많이 보낸 고등학교인가 이거 봐야 된다는 소리고, 학습 분위기, 당연히 학습 분위기가 좀 좋은 학교 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 나 기숙사 있는 학교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 또는 뭐 여학교 아니면 또는 남학교, 나는 남녀공학 뭐 이런 걸 좀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부가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니까 학생이 희망 학과를 고려하라라고 해서 쌤이 이렇게 표현하는 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의대를 잘 보내는 학교 택하는 게 좋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학과를 좀 잘 보내는 학교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고민해보시고, 만약에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선생님의 힘을 빌리시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형이냐, 내가 수시형 학생인지 정시형 학생인지 사실 뭐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쌤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수시형 학생과 정시형 학생의 조금 그래도 좀 차이점? 살짝 차이점이라고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수시형 학생인지 또는 정시형 학생인지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되게 잘 보내는 학교가 있고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되게 잘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학 커리큘럼이라고 되는데, 사실 요거는 수학과학 커리큘럼은 좀 자세하게 보면 이 학교가 약간 문과형 학교인지 이과형 학교인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도 사실 좀 힘들지만 너무 낮아도 좀 힘들어요.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한 문제만 틀려도 막 2등급이 떠버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높으면 너무 과열 경쟁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적당히 높은 게 좋긴 해요. 적당이라는 말이 가장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적당히 난이도가 있는 학교를 좀 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인원이라고 되는데 학생 수 인원도 사실 좀 고려해봐야 돼요. 쌤이 조금 이따가도 얘기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성적이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럼 1등급 맞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1등급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상위? 상위 4%예요. 상위 4%만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좀 치열하겠죠, 그죠? 자,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1등급 맞을 수 있는 학생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학교 인원을 왜 약간 그래도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비교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솔직히 좀 인원수가 좀 되긴 해야 돼요. 100명 있어서 4명 뚫는 것보다는 뭐 200명, 300명 있어서 8명, 12명 안에 드는 게 심적으로는 조금 안정이 돼요. 물론 퍼센테이지는 똑같잖아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나보다 이미 너무 잘하는 애가 나랑 같은 고등학교에 갈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벌써 부담감이 들잖아요. 근데 인원수도 적은 학교야. 그럼 얘가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학생 인원수도 조금 고려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향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쌤이 수시형, 정시형 한번 얘기해 준다라고 했죠. 자, 수시형, 정시형인 것도 조금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되게 잘 보는 학교가 있고 정시형으로 되게 잘 보는 학교가 있어. 이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사실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근데 쌤이 살짝 방향성은 제시를 해줄게요. 내가 수시형 학생이다라는 학생은 이미 내가 좀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나는 약간 의학 계열로 갈 거야.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어. 그리고 활동을 좀 하는 걸 좋아해. 이 활동도 해보고 저 활동도 해보고 막 대회 같은 거 있으면 나가보기도 하고 좀 내가 활동적인 학생이야. 그러면 사실 수시형이 좀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진로가 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왜 이 얘기를 하냐?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서 선생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3월에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할 거예요. 너 뭐가 되고 싶니? 이 말 분명히 할 겁니다. 선생님, 저는 당연히 좀 높은 거지만 아무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럼 3년 동안 그쪽 방향으로 우리 한번 생활 기록부를 쫙 짜보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학생은 수시형으로 조금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형은 뭐냐라고 하면 정시형은 아직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잘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하는 건 좋아해요. 막 진드같이 앉아서 막 공부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아요. 뭐 이런 학생들. 나쁜 건 아니죠. 공부하면 진드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니까. 자, 그런 학생은 사실 정시형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이 어떤지를 조금 고려하시고 수시로 잘 보내는 학교인지 정시로 잘 보내는 학교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그 학교에 진학을 하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수시형, 정시형. 그리고 가운데 수시, 정시. 나는 수시도 자신 있고 정시도 자신 있어. 또는 나는 사실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은 이제 수시와 정시를 같이 잘 보내는 조금 소수의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학교 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시형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영재고, 과학고, 하나고, 민사고 이런 데가 이제 수시형 학교예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수시를 월등하게 잘 보내요. 좀 이따가 얘기하긴 할 건데 하나고가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수시로 한 40명 보내요. 많이 보내는 해는 막 50명까지도 보내요. 이런 학교가 이제 수시형 학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시, 정시 같이 잘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외대부고. 사실 우리 이 지역에서 외대부고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예시로 넣는 겁니다. 자, 외대부고가 기가 막히게도 매년 수시와 정시 비율을 비슷하게 보내고 있어요. 매년 수시, 정시 한 4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는 학교예요. 그리고 상상고. 상상고는 쌤이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상상고는 사실 약간 정시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그래도 상상고도 수시와 정시를 골고루 잘 갖춘 학교다. 자, 그리고 정시형 학교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뭐 고등학교로 치면은 뭐 현대고, 세화고 이런 데가 정시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충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뭘 고려해야 되는지 조금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까 쌤이 진학 실적 안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학 실적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2022년. 지금 사실 올해 거는 이제 계속 원서 넣고 있고 다 선배들이 뭐 면접 보고 있으니까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작년 거, 작년 이맘때였겠죠. 그래서 2022학년도에 들어간 학교별로 합격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와, 여기 보니까, 아, 나 진짜 가고 싶은 고등학교 여기 잘 안 뜨겠네. 라고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어디로 눈여겨볼 거냐. 여기 맨 오른쪽을 한번 살짝 볼 거예요. 쌤, 오른쪽 보니까, 다 영재학교, 자사고, 외고, 자, 좋은 학교들, 대부분 다 특목 자사고죠? 쌤이 사실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특목 자사고 좋은 학교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특목 자사고에 갈 수 있게끔 내신 성적을 좀 관리하신 다음에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입시 실적이 월등하게 좋아요. 선생님 여기 1반고 있는데요. 사실 1반고 딱 보면은 여기 강남구, 막 서초구에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정시를 많이 보내요. 사실 왜 그러냐? 대치동에서 그냥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수능 공부만 3년 동안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사실 잘 보냅니다. 여기는 약간 많이 들어봤죠, 대치동이라고. 그래서 대치동의 힘을 좀 빌리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사실 무시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외적으로 딱 본다라고 하면은 다 외고 가고 그리고 자사고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확인하시고, 그렇구나, 특목 자사고가 좋다는 건 알았는데 저렇게 거의 독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좋은 고등학교 엄청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고등학교 쌤이 이렇게 한번 좀 추려봤어요. 와, 이렇게 좋은 학교 중에서 노려볼 만한 학교가 이 정도 있다고? 좋죠? 근데 사실 쉽진 않지만 물론 내신 성적이 좀 뒷받침이 되긴 해야 돼요. 웬만하면 사실 올해 A가 나오긴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좀 다수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적만 조금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쌤이나 우리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충분히 이 학교에 갈 만한 학생인데 라고 판단이 되면 자소서 관리도 해줄 거고 나중에 면접 지도도 해줄 거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적 관리 잘 하시면 나중에 이런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혹시 내가 의대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상상고 한 번 더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상고 입시 실적인데 사실 상상고는 전국에서 어느 학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의대를 잘 보내는 1등 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대에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상고 선택하는 거 좋을 겁니다. 선생님 저거 멀리 있는 대학교, 멀리 있는 고등학교 아니에요? 맞긴 해요. 근데 기숙사 어차피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가서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의대 진학하면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 학교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수학하고 쌤이 과학을 보여줄 건데 수학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수학 보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아까 쌤이 정시 전형은 수능으로 되었다는 거라고 했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능에 연관된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 학교들 보아하니까 수능에 연관된 과목들을 대부분 2학년 1학기, 늦어도 2학년 2학기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3학년 때 뭐하지? 라고 봤더니 여기 이런 과목이 있었어? 막 심화 미적분화, 고급 수학, 이게 뭐지? AP 미적. 자, 요게 뭐냐라고 하면, 자, 일단 수능 과목은 빠르게 진도를 빼고 있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전문 AP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 줄게요. 대학교 1, 2학년 때나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거를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약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들인데, 입학사정관들이 너희들을 뽑을 거야. 그런데 그 학생이 그 교육과정을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왔나라고 딱 봤더니, 와, 이런 걸 벌써 듣고 왔네? 이거 우리 대학교 1, 2학년 때나 배우는 건데, 자, 이거를 벌써 배우고 왔고, 열심히 이수하고 왔네? 그럼 당연히 뽑고 싶겠죠. 자, 아마 이런 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서 고등학생 뽑을 때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이름도 가리고 학교도 가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무엇을 이수했는지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성적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학생이 수학 몇 점인지 영어 몇 점인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목에 적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거 듣고 왔네? 얘 특목고 학생인가 보다. 얘 전국형 자사고 학생인가 보다. 솔직히 알아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도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은 조금 더 고려해서 내신 성적이 살짝 좀 등급이 낮아도 한번 좀 고려해서 뽑아야지 라고 하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서울대 실적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실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 지금도 조금 사실 힘들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런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선행을 진행을 해줘야 되고 심화학습을 해서 이 수능 과목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길 바래요. 그래야지만 이런 학교에 좀 도전해 볼 수 있고 이 학교에 가서 과정을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 AP 과정까지 통해서 나중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뽑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이 좀 되기를 원해서 쌤이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과학도 한번 볼 건데 과학도 사실 수학은 거의 똑같아요. 자, 2학년까지 수능에 관련된 과목들 거의 끝내고 있고요. 3학년 때는 쌤이 아까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진로와 전공을 조금 고려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필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물론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그러한 심도 있는 과목들을 개설했나? 라고 봐서 뭐 여기 보니까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또는 여기 뭐 유기화학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개설하고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 학교네? 그러면 택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대학교에서도 이런 거 이수학원 학생들 뽑으려고 하겠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 대학들이 사실 뭐 다른 이유들도 많아요. 뭐 생활기록부 내용도 있고 뭐 수능 대비를 어느 정도 해주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 분위기나 활동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보면 이렇게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온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입시 실적이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로 조금 빠르게 선행을 하고 그리고 심화를 좀 대비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런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쌤이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고등학교 몇 군데 한번 설명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진학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1년 후에 입학 원서를 쓸 거예요. 입학 원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일단 진학률 한번 볼게요. 나 출신 중학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여기 다 있을 겁니다. 나 출신 중학교. 나의 출신 중학교에서 보니까 특목 자사고 진학하는 비율이 요 정도 되네. 사실 이 표를 보여준 이유는 그래도 특목 자사고에 가려면 상위 요 정도 안에 좀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특목 자사고에 가서도 조금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도 상위 등급에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쌤이 표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고등학교가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을 해놨는데 사실 쌤이 뭐 좋은 고등학교만 써는 거긴 해요. 물론 여러분들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자사고 두 군데도 맨 밑에 넣어놓긴 했지만 여기서는 사실 뭐 진학률은 거의 다 100%에 가깝기 때문에 크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쌤이 이 표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 재수 비율을 조금 고려하라라는 의미에서 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재수 얘기를 하는 게 쌤도 좀 웃겨요. 왜냐면은 이제 수능을 보려고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얘들아 그냥 한 번 흘려만 좀 들어요. 여러분들 사실 재수하면 안 돼요. 물론 재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없긴 한데 재수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바로 아래 학년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진행되는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경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재수는 당연히 재수하고 싶은 학생은 아무도 없지만 웬만하면 좀 재수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바로 밑에 학년하고 실시하는 제도가 좀 다른 게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학년이 너희들 바로 밑에 학년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같이 묶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를 좀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재수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잠깐 살짝 넣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지원 방법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냥 살짝 한번 쌤이 간단하게 핵심만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지원할 때 나는 전기 모집 학교 지원하고 싶을 거야 라고 하면 9월부터 지원해요. 근데 전기 모집 학교가 대상이 어떤 학교냐라고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과학고예요. 여기 쌤이 좀 잔글실 해놓은 거는 사실 해당 사항이 거의 대부분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과학고는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기 모집 학교 중에 대표적으로는 과학고가 있고 뭐 영재고, 특목고, 특성화고 이런 데도
전기 모집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후기 모집 학교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후기 모집 학교에는 이제 우리가 자사고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사고, 일반고,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 외고만 후기 모집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12월부터 원서를 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기 모집 학교에서 입학 원서를 쓸 때 요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요렇게 된 표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써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사고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자사고 해당 고등학교를 쓰시면 1단계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사고 썼다? 그럼 1단계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사고 아니야. 나는 그냥 일반고에서만 또는 공립형 자율학교에서만 지원을 할 거야. 그러면 1단계와 2단계 둘 다 고등학교를 쓰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담임 선생님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가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고등학교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자, 사실 대광고 여기 인근 학교들 중에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많이 가는 학교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학교는 아니고요. 그래도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학교를 여러 개 보여줄 건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마 자료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쌤이 어제까지 막 찾아봐서 1차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 해당하는 경쟁률을 쌤이 여기다가 바로바로 그냥 PPT에 업데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신 정보예요. 완전 최신 정보. 그래서 사실 자료가 없는데 만약에 궁금하다 하면 이렇게 좀 필기해놔야 쌤이 펜도 다 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광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광고 선발 인원은 총 330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든 전형을 다 합쳤을 때고요. 실제로 한 280명 정도 뽑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 방식은 100% 이하면은 전원 합격이고 100%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249명 일반 전형, 우리는 보통 일반 전형을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일반 전형 249명을 뽑는데 247명이 지원했어요. 와, 모두 다 합격.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 한번 볼게요. 자, 인근 중학교에서 사실 중상위권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사고요. 학업 분위기상 괜찮은 편이에요. 남학생들이 가기에 괜찮은 편이고, 그런데 시험 난이도가 좀 쉬워지고 있어요. 요거는 왜 고려해야 되냐? 아까 쌤이 앞부분에서 살짝 얘기했어요. 한 문제만 틀려버리면 2등급이 떠요. 그래서 약간 좀 실수가 딱 생기면 사실 고등급을 좀 맞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특이사항이 좀 있고, 자, 그래도 매년 서울연고대는 그래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 되게 잘 보내요. 고려대는 한 5-6명씩만 보내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고려대는 좀 잘 보내는 학교이고, 의대도 매년 1-2명씩은 그래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고는 이제 남학생들 대상 학교이기 때문에 쌤이 한번 이렇게 올려봤고, 자, 그 다음 여학생들이 조금 대상으로 하는 인근 자사고 한번 볼게요. 한대보고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죠. 자, 한대보고 총 모집 인원 403명이지만 실제로 한 330명 정도 뽑힙니다. 자, 대광고랑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원을 볼게요. 올해 좀 안타깝게 떨어지는 여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남녀 공학이긴 한데 사실 여학교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남녀 성비가 거의 9대1이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보통 많이 지원하는 학교인데, 자, 올해 308명 일반 전형에서 뽑는데 45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약 1.5대1이어가지고 떨어진 학생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뽑는데 450명 중에서 150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추첨이기 때문에 그냥 좀 운이 나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광고와 좀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고려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쌤이 표로 넣어봤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 공학이긴 한데 여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9대1 정도, 남녀 비가 1대9 정도 되는 학교이고, 그리고 인근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중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학교이고, 자, 한대보고는 대광고와 조금 다르게 내신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어려워지고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변별력을 좀 갖추고 있고,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려운 시험 문제를 고등급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그래도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쌤이 내신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는 있으나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는 거의 최상 난이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한대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대 진학률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뺀 그 바로 밑에 단계부터 여기 연고 서성안이 저게 뭔 소리지? 줄인 거예요 얘들아. 여기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붙여서 서연고 또는 스카이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서성안이는 그 바로 다음 단계의 학교들을 보통 서성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대국어는 서울대 진학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연고 서성안이는 꽤 진학률이 높아요.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생기부에서 여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저게 뭔데 과목별로 좀 써주는 생활기록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까 쌤이 초반에 얘기했는데 수시 전형에서 좀 중요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대국어 같은 경우는 세특을 좀 잘 써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물론 남학생들도 당연히 지원해도 됩니다. 남녀공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살짝 학교 등급을 살짝 높여보겠습니다. 자, 쌤이 중앙고랑 현대고 같이 얘기해 줄 건데 둘이 좀 비슷해서요. 자, 그래서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로구에 있는 학교이고, 자, 선발 방식을 조금 보시면은 앞서 봤던 한대국어랑 그리고 대광고랑은 조금 다르죠. 물론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0% 이하다 그러면 전원 합격이에요. 근데 100에서 120%다 그럼 추첨을 할 거예요. 그리고 120에서 150%다 그럼 추첨 생략하고 면접을 해서 뽑을 거예요. 그리고 150% 이상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1.5배수까지만 1단계에서 추리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볼 거예요. 이런 식의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 올해 최대 지금 가장 최신 정보 자, 정원 260명 뽑는데 274명 지원했어요. 그래서 1.05대 1을 기록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마 학생들이 거의 다 뽑을 거예요. 아니, 뽑힐 거예요. 그러면 쌤 1.05대 1이니까 요 두 번째 거네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보고 여기 14명 정도는 운이 나쁘게도 떨어지겠죠. 추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는 사실 면접을 안 보겠죠. 당연히. 면접을 안 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뭐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냐라고 하면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을 보는 학교입니다. 자, 중앙고 왜 써놨냐? 중앙고 뭐 그렇게 좋은 학교 아니지 않나? 근데 사실 중앙고 요즘에 입시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점점 입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중앙대는 정시형 학교예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막 진단고사로 3개년 국영수 모의고사 실시하고 들어가자마자 수능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는 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전략을 그쪽으로 잡은 학교입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정시형 학교, 수시형 학교라고 얘기했을 때 중앙고는 정시형에 좀 가까운 학교입니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서울대 등록 실적을 보니까 총 11명을 보냈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54위나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학교예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요. 물론 전원 기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적에 의해서 한 상위 30% 정도는 기숙사를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이고, 그리고 입시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정시에서. 왜냐면은 여기가 쌤이 봤을 때 중앙고가 약간 정시 전략을 좀 택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정시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고도 볼게요. 자, 현대고 중앙고랑 똑같은 방법으로 뽑아요. 자, 그런데 올해 거 한번 볼게요. 자, 남학생, 여학생 따로 뽑는데 남학생 보니까 135명 뽑는데 138명 지원했대요. 와, 거의 1대1이죠. 그리고 쌤이 찾아본 결과 요 3명 그럼 추첨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다 올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학생은 거의 다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학생을 좀 볼게요. 여학생 198명 뽑는다라고 했는데 29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거의 1.5대 1이에요. 그러면 여학생은 어디에 걸리나 봤더니 여기 120%, 150% 이하에 걸리죠. 자, 여학생들은 면접 봅니다. 남학생들은 면접 안 봐요. 그래서 올해 남학생들은 거의 전원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학생들은 이제 조만간 면접을 볼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면접은 뭘로 본다?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고가 현재 이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현대고 서울대 등록 인원 자 54인 아까 중앙고도 54예요. 왜냐면 둘 다 11명씩 보냈거든요. 공동 54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서울대 등록 실적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약간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보통 현대고는 그래도 면접을 치르는 경우가 좀 있는 학교라, 만약에 면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특목고용으로 제출하면 면접 난이도가 매우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쌤
특목고용 자소서가 따로 있고 이런 현대고 중앙고 넣는 자소서가 따로 있나요? 사실 완전히 구분된 건 아닌데 약간 특목고용 자소서는 쉽게 얘기해서 나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나 되게 똑똑한 학생이에요. 약간 잘난 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자소서를 써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현대고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현대고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자소서를 준비를 안 하고 아이들이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그냥 흔히 얘기하는 저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요. 친구들과 교우관계는 이렇게 하고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일반적인 자소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특목고용 자소서를 만약에 쓰게 되면 거기 입학사정 면접관들이 딱 보고 너 이런 것까지 써? 그러면 계속 심화된 질문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럼 사실 그럼 면접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특목고도 생각했다가 현대고로 만약에 트는 학생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특목고용 자소서로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면접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그건 살짝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 자사고 중에서는 그래도 내신 시험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교예요. 특히 영어는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여볼게요. 살짝 더 높여볼게요. 살짝은 아니고 이제 거의 한 최상급으로 한번 좀 높여볼게요. 자, 하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고 선발 인원은 210명인데 거의 꽉꽉 채웁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거의 꽉꽉 다 차거든요. 그래서 보통 210명인데 한 200에서 한 205명까지는 항상 꽉꽉 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입학 경쟁률 21년, 22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올해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서 올해 거 쌤이 또 따끈따끈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3학년도 볼게요. 자, 남학생, 여학생 80명씩 뽑는데 남학생 165명, 그래서 2대1 정도 됐고 여학생 와 275명이나 됐어요. 거의 사상 최대치예요. 그래서 하나고가 지금 사실 점점 하나고가 뜨고 있어요. 계속 뜨고 있는 학교예요. 왜냐면 입시 실력이 계속 꾸준히 좋은 학교이거든요. 그러면 우와 선생님 이렇게 3.44대 1이면 와 되게 높네요. 맞아요. 되게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쌤이 추천을 했냐라고 하면 사실 하나고 당연히 좋은 학교예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로 높은 전국형 자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쌤이 하나고로 추천한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뭐 1차에서 이렇게 뽑고 2차에서 이렇게 뽑는데 쌤이 특이사항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은 강남 쿼터제라는 게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라고 하면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있죠. 지원자가.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최대 20%까지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강남 3구에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강남 쿼터제 20%가 아닌 80% 안에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고는 우리 지역에서 좀 노려볼만 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한번 이렇게 경쟁률과 통틀어서 추천하는 이유를 요 강남 쿼터제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2차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실 올해 경쟁률이 늘어난 이유는 학생 수가 늘어나기도 했어요. 학령 인구가 늘어나서 작년보다 한 10% 정도가 지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입시를 분석하는 선생님들이 올해는 경쟁률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보는 그 예상보다도 좀 더 늘어났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쟁률 조금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뽑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차에서 2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웬만하면 2배수가 넘거든요. 물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1차 합격이에요. 작년까지 다 1차 합격, 2차 합격, 저는 1차 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1차에서 보통 이제 여학생들한테 좀 해당하는 사항이긴 하겠죠. 자, 여학생들 성적만 가지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에 가게 돼요. 그럼 남학생들은 보통 2차에 전원 갑니다. 여학생들은 좀 성적을 보고 가고. 그 다음에 2차에 딱 가게 되면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로 면접을 합니다. 아까 쌤이 면접 뭐 현대고나 중앙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수준이 좀 많이 달라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압박 면접식으로 진행이 되는 학교입니다. 쌤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압박 면접이 진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하면은 약간 함정식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되게 큰 틀을 던져줘요. 너 무슨 과목 좋아하니? 수학 좋아해요. 그럼 수학 중에서 무슨 단원 좋아하니? 뭐 함수 좋아해요. 그래? 함수 중에서 뭐 어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뭘 더 좋아하니? 2차 함수요. 그럼 2차 함수에서 뭐 꼭지점의 좌표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프 이용, 평행이동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니? 어쩌고저쩌고. 그럼 2차 함수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얘는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심화 과정까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할 때 그런 거 위주로 좀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쌤이 나중에 하나고 좀 갈만한 성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준비해 줄 거예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성향은 알고 있어야 면접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 준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서울 학생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수시형 학교입니다. 수시로 굉장히 잘 보내는 학교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상산고 한번 볼게요. 자, 상산고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 학교이고,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혹시 수학의 정석 저자이셨던 홍성대 선생님이 설립하신 학교예요.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이 굉장히 특화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고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합격하면은 수학의 정석을 한 번씩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작년하고 재작년 경쟁률을 한번 그냥 보시고요. 자, 올해 정보입니다. 올해 보니까 남학생 161명 뽑는데 그 중에 302명 지원했어요. 1.88대 1. 남학생은 다 2차 면접까지 가겠네요. 그리고 여학생 볼게요. 78명 뽑는데 210명 지원했대요. 그래서 2.69대 1. 여학생은 1차에서 좀 많이 떨어지겠죠. 쌤이 이거 남녀 성비가 좀 다른데요? 맞아요. 상산고는 남자와 여자를 2대1의 비율로 뽑고 있는 학교예요. 자, 그럼 1차에서는 여기 상산고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성적은 들어가지 않아요.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좀 성적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학교이고, 그런 다음에 상산고는 약간 하나고와 좀 다른 면접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통에서 창의, 융합, 인성, 독서라고 되는데 공통 재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방에 딱 들어가면 창의, 융합, 제시문을 보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제시문을 보고 거기 뭐 필기구는 있어요. 빠르게 막 풀어보고 생각할 거 막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제시문에 대한 정답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면접관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그 제시문에 대한 면접을 계속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인성 독서 영역 방으로 이동을 해서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도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공통 제시문 면접이 월등하게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특이사항 한번 볼게요. 자, 2차에서 창의융합, 그러니까 즉 공통 제시문 면접이 좀 중요한 학교이고 남녀 선별 비율은 남자를 2대 그리고 여자를 1 해서 2대 1 정도 뽑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대라네. 전국 의대 입시 결과가 1등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대를 생각한다, 상상고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일고 한번 볼게요. 남학생들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쌤, 저 북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일고 서울대 잘 보내는 전국 22위인 학교입니다. 되게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쌤이 왜 북일고 얘기했냐라고 하면은, 쌤, 저 천안에 있다는데 천안까지 어떻게 가요? 괜찮아요. 여기 기숙형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일고 한번 보실게요. 남학교이고요. 그래서 올해 경쟁률 보니까, 북일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특이사항 중에서 전국 단위와 그리고 얘가 충남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충남 지역을 따로따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 단위와 충남 지역을 선발하는데 우리는 전국 단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전국 단위 모집 비율을 보니까 174명 중에 323명이 지원했대요. 그래서 경쟁률이 1.86대 1입니다. 사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북일고도 점점 요즘에 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북일고 1.5배수 선발이에요. 그러면 아까 하나고나 그리고 상산고 같은 경우는 2배수 선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5배수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성적에 의해서 좀 잘리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성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2차에 들어가게 되면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쌤이 왜 북일고를 얘기했냐라고 하면 사실 북일고의 면접 방식은 하나고랑 비슷한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하나고만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쌤이 왜 북일고를 한번 좀 추천하는 학교로 넣어놨냐라고 하면 사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엄청나게 치열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 대비 입시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요. 그리고 쌤이 또 얘기할 건데 전국 단위와 충남 지역을 따로따로 선발한다고 했죠. 사실 북일고에서 상위권에 머무는 학생들은 전국 단위 모집 중에서 서울권에 있는 애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상위권에 머무는 학생들이. 그래서 전국에서 각지에서 좀 공부 좀 한다라는 학생들이 모이긴 하지만 결국 거기서 경쟁을 하다 보면 상위권에 머무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 출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쌤이 조금 더 추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충남 지역 학생들 선발한다는데 여기는 항상 미달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아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 되는데 그 전국 단위에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이 그래도 상위권에 머물기 때문에 쌤이 추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써놨죠. 입학 수준 대비 서울대 입시 결과가 되게 좋은 학교예요. 전국에서 22등이나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쌤이 과거 두 군데만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 부원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건데, 자, 과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승목고입니다. 전기 모집이겠죠? 아까 쌤이 전기 후기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는 9월부터 이제 뽑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는 전기 모집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거나 상상고 준비하는 애들은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거든. 더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하나고 상상고 준비하는데 나 과거가도 괜찮은데? 라고 하면 전기에서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두 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집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매년 3대1, 4대1, 5대1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자, 과거 같은 경우는 1차에서 1.5배수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1차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4.65대 1인데 그 중에 1.5배수만 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부터 바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생활기록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독서를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자기소개서가 가장 주된 핵심 요인으로 면접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1차에서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위주로 압박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세종과고 같은 경우는 약간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데 세종과고의 면접 스타일은 네가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알고 있니?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면접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학이나 이런 거는 조금 심화된 내용까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차에 가게 되면 여기는 그냥 약간 시험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딱 들어가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고 과학 2개 그리고 수학 하나 정도 있는데 사실 중등 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완전 쉽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차에서는 그 3문항 중에서 한 2문항 정도 풀어내면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2차보다는 1차가 훨씬 어려운 학교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볼게요. 여기 입시 결과가 한성과고보다 좋아지고 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의 과고가 두 군데, 세종과고랑 한성과고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한성과고보다 잘 보내고 있다는 거지. 잠시 후에 한성과고도 얘기할 건데 한성과고도 서울대 잘 보내는 학교입니다. 자, 세종과고 160명 정도 되죠. 여기서 서울대 30명 정도 보냅니다. 엄청 많이 보내죠. 그런 학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성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성과고 쌤 경쟁률이 올해 엄청 늘어났네요. 사실 과고는 약간 눈치 싸움이에요. 세종과고랑 한성과고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사실 과고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긴 한데 라고 해서 약간 눈치 싸움을 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사실 그냥 한성과고든 세종과고든 그냥 4대1, 5대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눈치 싸움에서 한성과고에 좀 지원율이 높았네요. 물론 학년 인구가 늘어난 이유도 있고요. 자, 똑같이 1차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재시문 면접을 합니다. 자,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한성과고의 면접 스타일은 세종과고랑 좀 확연히 달라요. 한성과고의 면접 스타일은 뭐냐면은 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의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던져요. 심한 아이들은 20, 30개의 질문을 받고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질문의 수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는 해류가 보니 퇴적화면 중에서는 뭐가 있니? 변성화면 중에서는 뭐가 있니? 막 이런 거 막 물어요. 화산의 형태는 뭐가 있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즉 중학교 때 과정에 대해서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딱딱딱딱딱 대답 잘해주면 오케이 넌 합격 이렇게 되는 학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약간 면접 스타일이 살짝 다르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굳이 비교하자면 세종과고보다는 떨어지지만 14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그래도 서울대에 보내는 학교입니다. 당연히 좋은 학교이고요. 자, 그래서 쌤이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좀 많이 추려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원장님께서 또 우리 학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또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진학할 아이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지금 현재 내신 등급 이 정도를 설명해주는 파트입니다. 일단 처음에 진학한 선배들 먼저 보면 학생 1을 먼저 예를 드리면 이 학생은 중3 겨울 왔을 때 수원 개념을 할 차례였고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1을 하고 있었던 학생이고 원래 좀 심화가 잘 되는 학생이어서 탑반 존재했던 탑반에 등원했던 학생이고 블랙라벨까지 순차적으로 좀 수업이 가능했던 아이였었어요. 센시, 고쟁이, 블랙라벨 이 정도를 혼자 좀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 80%에서 90%.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한 20% 정도? 이 정도 되는 학생이었고 학교는 광의중 학생이었었고요. 학교 평균은 일단 평균적으로 98점 정도 항상 나오는 학생이었었고 수학하고 과학을 조금 즐겨 하던 학생이어서 진로는 서울대 공대 계열을 잡고 있었던 학생이고 이 학생은 지금 입시를 통해서 간 학교가 아까 말했던 하나고를 진학한 현재 고2 학생입니다. 현재 고2 학생이고 전체 등급은 학교에서 2.7등급 정도 수학은 1등급에서 약간 B급 테스트 2등급 앞부분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 있는 학생이어서 하나고에서 2.7등급 정도가 나오면 서울대, 의대나 혹은 서울대 정도를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고 평가 과목에서는 100점은 지금 현재 비시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로 하나고 지나는 학생이에요. 현재 고1 학생이고 지금 이 학생은 여기 진도가 조금 잘못 나는데 중2 겨울방학 때부터 왔었던 학생이고 수학 개념부터 해서 수1까지 가는 일주일에 4번 하는 반 고반으로 진학을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선행 없이 오긴 했었는데 이 학생은 좀 진도를 좀 빨리 빼겠다라고 해서 방학 때 조금 달렸던 학생이고 교재는 1품 수준까지는 스스로 막힘없이 풀 수는 있는데 블랙라벨 정도는 좀 스스로 하기 힘든 그런 학생이어서 심화도를 좀 다지면서 갔어야 됐던 학생이고 한대부 쪽을 나왔던 학생이어서 평균이 좀 많이 좋았었어요. 평균 99. 시험 보면 한두 개 정도밖에 전체적으로 안 틀리는 내신 관리 좀 했던 학생이어서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던 학생이고 지금 현재 하나고를 진학해서 1학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저쪽에 있는 학생보다는 등급이 조금 전체 등급이 떨어져요. 이게 갈린 이유가 이 학생은 심화가 가능했던 학생, 이 학생은 약간 좀 심화가 불안했던 학생 그걸로 차이로 인해서 전체 등급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수학 심화도가 매우 높지는 않아서 입시한 후에 내신들을 조금 걱정은 하고 있는데 하나고 전체 3등급 정도면 이 학생도 서울대를 진학할 수 있는 등급.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다른 학교보다 하나고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학생 둘인데 둘 다 지금 얘기하는 게 다양한 활동이 학교 홍보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활동이 많아요. 여기가 1인 2기 해가지고 장기 예체능으로 한 2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계속 하는 학교거든요. 그런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서 자기의 세특, 아까 말씀하셨던 세특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학교여서 등급은 요러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여서 가능하면 도전해보는 게 좋다라고 선배들이 추천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를 쓰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신 등급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 A는 깔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 A가 예체능 과목 빼고 국영수 사과 이 과목에 대해서는 좀 올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 정도 B가 있다라고 해도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일단 원서를 써볼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대로 노력해서 진학하면 되는 학교이고 학생 3과 학생 4로 가면 이제 저희 인근 학교예요. 학생 3은 일단 처음에 중3 겨울에 왔을 때 수상 개념했던 학생. 선행이 굉장히 늦었죠. 수상 개념을 했었지만 이 학생이 일단 전교 평균이 예학 등급 98 정도 나오고요. 무학중 출신이고 전교 3등 이내에 드는 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1분 수준까지는 혼자 해서 가능하고 블랙라벨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긴 했었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이 정도의 능력이 됐다는 거를 학원에 와서야 좀 안 케이스예요. 내신만 그냥 준비했던 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좀 이 학생도 하나고를 좀 목표로 했었어요. 고등학교를 하나고를 가볼까? 평균이 좀 높으니까 라는 생각에 이제 선행을 좀 땡겨보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선행이 심화가 조금 잘 되는 학생. 그래서 속도도 빨리 내가지고 진도도 빨리빨리 뺄 수 있었던 학생인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하나고 원서를 쓰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3학년 2학기에서 내신을 좀 준비 안 하고 하나고 입시 준비를 시중하다가 내신 하나가 B가 떠버려서 결국 포기하고 진학한 학교는 서울대를 가겠다라는 생각에 대강고를 진학을 했고 현재 고2 학생이고 정교 1등이고 올 1등급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 가서. 그래서 이제 수상이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내신을 완성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을 따는 건 어떻게 하든
본인이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파트였고 중학교 내신이 그래서 중요한 게 요때 중학교 때 자세를 잡고 가면 고등학교 내신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세와 내신을 따는 방법 이런 걸 중학교 때 터득하고 가야지 갔을 때도 좋은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는 학생이고 옆에 있는 학생 4는 현대고에 진학한 학생이에요. 현대고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이고 지금 현재 고1 예비 중2 때 왔었는데 그때 얘가 수화랑 수험 개념 아까 했었던 하나고반 학생이랑 동일한 친구이고 진도가 조금 늦었었는데 이 학생도 진도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자기가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상황이 왔던 학생이고 와서 봤는데 엄청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불능라벨까지를 그냥 풀 수 있는 학생. 이 학생은 별로 도움이 필요 없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진도를 좀 많이 빼줬어요. 그래서 예비 중2 때 겨울방학 때 왔는데 중3이 될 때까지 이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 학생은 미적분까지 진도를 다 끝냈어요. 속진으로 해서 개별 수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진도를 땡겨주면서 심화학습에 대해서 자기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진도를 좀 빼줬던 상황이고 중3 졸업할 때까지는 수학의 전 과정에 대해서는 불능레벨까지 자기가 다 완성한 학생. 원래 이 학생을 저희가 할 때는 하나고는 과고를 보낼 생각이었었어요. 원체 잘하니까. 근데 학생이 갑자기 진로를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 아이는 좀 전략적으로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현대고를 가서 전교 1등으로 안전권하게 가자라고 해서 현대고를 간 학생이고 현재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전체 1.0등급 내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수학이 늘 1등급은 아니래요. 중간대 삐끗해서 2등급이 나왔는데 다행히 합산했을 때 기말의 아이들이 삐끗했을 때 이거에는 좀 기말의 완성도를 높게 해서 다행히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점점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제 수학까지 보고 요번에도 내신 1등급이 나오면 좀 학원에 한번 와가지고 선배와의 시간을 한번 해주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내신 결과를 이번에 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수화가 조금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이 학생은 전략적으로 현대고를 진학하는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생이 저희 학원에 조금 전설적인 학생이에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을 때 조금 오며 가며 본 친구들도 있어요. 이따가 이 학생의 공부 계획서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5와 학생 6으로 가면 저희와 이제 비슷한 아이들의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중3 겨울방학이었는데 상다실 개념 응용을 둘 다 시작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현행하러 온 거죠, 현행. 현행을 하러 왔는데 자 와서 봤더니 이 학생은 센시도 힘들었어요. 중2 겨울방학에 센시도 겨우겨우 풀고 있었고 그래서 반복 학습을 좀 진행했고 학습 태도가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만큼 공부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이제 늦었다 어떻게 하는 생각에 하라는 만큼 계속 했었고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센시에서 고쟁이까지는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갔었고 이 학생이 늘 평균이 98이었던 건 아니에요. 중2 때는 평균 좀 낮았었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평균 98. 전교 3등이네. 전교 1등도 한번 찍었던 광희중 학생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학생은 현재 한대국어를 가 있는 고2 학생이에요. 한대국어 가 있고 현재 고2에서 1.8등급 정도 수학은 2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대국어에서는 한 전체 등급이 3등급 초반까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거를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그거보다 조금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대국어는 특별한 영재반 같은 클래스가 하나가 있어요. 성적순을 뽑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모든 활동에 학생회, 중학교로 말하면 학생회죠. 그런 것처럼 모든 활동에 참여를 할 거니? 라고 해서 만든 반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에서 정말 자잘한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지만 대신 그거에 따른 세특을 엄청 잘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갈 거면 세특이 완벽하면 등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대학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해주면서 내가 거기 참여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마지막으로 똑같이 3-1을 했고 이 학생은 또 똑같이 센스가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리는 상황이고 지금 이때 늦게 와서 좀 진도를 빨리 빼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진도를 먼저 뺀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도가 좋기는 하는데 속진으로 인해서 심화를 못한 케이스가 되고 이 학생의 문제는 또 수학만 선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어도 선행이 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3 여름방학 전까지는 수학을 달리고 중3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영어를 달리는 상황이 되면서 밸런스가 좀 깨지면서 조금 수학에 대해서 약간 좀 과정이 늦춰지는 정도가 됐었고, 이 학생은 결국에는 선택한 건 대강고를 선택했어요. 대강고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 1학년이고 수학 한 개가 틀리더라도 2등급이 나온다고 아까 대강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학생이 계속 2등급 초반대의 점수를 나오고 있어요, 수학이. 근데 틀린 거 보면 한 개, 이런 식으로 틀리고 있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한두 개, 이 정도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가서 굉장히 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1 때는 지금 1점 후반대를 나오고 수학은 2등급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수학가 조금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조금 더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고, 영어를 다행히 늦게 빼긴 했지만 영어는 좀 잘하는 케이스여서 지금 영어는 계속 1등급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선행이 늦어서 진도를 빼서 심화가 안 되다 보니 점수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심화가 늦었어도 진도 빼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막 생길 때여서 진도를 빼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심화도를 완성하고 반복할 수 있느냐의 기회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희 학생들의 선배들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럼 진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라는 생각에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하나 짜드리면, 로드맵을 짤 때 중3부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고등영어 선행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중요하게 이제 발목을 잡아요. 수학만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영어 선행이 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지금 수학하고 과학의 선행과 심화를 다지는 시간으로 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고등영어 선행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영어도 같이 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선행과 심화를 다지면서 과학 선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도 중3 여름까지는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영어도 시작하셔야 되는데, 말하는 고등 영어의 선행은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의 고등 영어의 선행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현재 예비 중3이니까 이제 예비 고3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냐 라는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고3 모의고사 봤을 때 내가 한 2등급은 나온다 라고 돼 있으면 선행이 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거 아닌데? 나 아직 고1 모의고사도 안 풀어봤는데? 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등 영어 선행이 안 돼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학원을 클래스 정도 다닌다 라고 하면 고2 모의고사는 보는 것 같아요. 고2 모의고사는 당연히 1등급은 나와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 정도는 하고 가야지. 인근 영어가 지금 훨씬 내신이 어려워요, 이런 거가 수학보다. 그래서 그 정도 선행은 조금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 무서워지실 거예요. 지난번 수요일날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무서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나는 되어 있는 게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영어는 충분히 땡길 수 있어요. 단기간에. 단어량 늘리고 독해량 늘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좀 고등 모의고사 안 풀어봤는데 생각하면 방학 때부터는 고등 모의고사 푸는 연습. 고등 모의고사 꼭 하고 가서 필요 없어요. 본인이 집에서 해봐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해서 단어 양부터 현저하게 늘려서 준비를 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학이 지금 보시면 위에 아이들은 원래부터 진도가 빨랐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수원, 수투, 여기가 고등 그 수능에 나오는 케이스, 여기를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올 1년이 지나면 겨울방학 때는 수상, 수화에 대한 수능 심화까지 보고 미적에 대한 응용 심화까지 다 끝내는 케이스에서 제일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이 밑에 있는 이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3-1 개념을 지금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인 그냥 단계로 가는 거예요. 속진 없이. 그렇게 되면은 11월에 수학까지만 한 번 정도 공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간에 여름방학 때 속진을 한다고 하면 수1까지도 일단 가능하긴 해요. 자, 그리고 현재 수상 개념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수상 응용하고 수학 개념 응용해서 수원까지는 한 번 보고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 개념을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 여기 조금 있죠. 수학 개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 잘못 들어왔어요. 수학 개념하고 있으면 여기가 수학 개념 응용이 될 거고, 여기에 수1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1을 2번 보고 수상부터는 심화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1 개념 들어갔을 때는 수2까지도 좀 보고 갈 수 있다 라는 게 정상적인 지금 저희 학원의 컬이고, 여기서 좀 속진을 하거나 월반을 하거나 레벨업을 된다고 하면 과정을 조금
이과를 생각한다면 미적까지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지만 미적은 3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 갈 필요 없고 수투까지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문제집을 돌리고 간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내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수상수학까지밖에 못 보고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수상수학에 대한 조금 완성도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부에 가서 이제 수원 개념하고 수투 개념을 위주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는다고 하면 반복 학습을 위해서 나는 10만 정도 완성시키는 거겠다 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 지금 요 위에 있는 두 클래스가 가장 저희 학원의 높은 클래스. 화원, 심화, 화원, 물원 할 경우에는 승원까지는 어느 정도 보고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막 선행을 다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중상과학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화원, 화원, 심화, 물원 혹은 중상과학에서 화원까지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특목이나 무슨 과학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과학 선행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편이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요 인근의 자사고 혹은 그냥 일반고를 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굳이 다 빼고 가면 좋긴 하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게 속도를 내실 필요 없고 중상 겨울방학 때쯤에 통합과학을 시작을 할 거예요. 1학년과. 거기부터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대신 그것도 완성도 있게 좀 심화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리셔야 되는 거고 이왕이면 지금부터 선행을 달려주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과학도 이런 식의 로드맵을 추천해드리고 자,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그게 이제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두 갖고 설명이 오셨을 거예요. 그쵸? 3학년 때부터 엄청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이 아이가 아까 현대고 올 1등급에 나오는 아이의 겨울방학 스케줄이에요. 처음에 과거가 할 거여서 과거 1단계 학습이라고 되어있죠. 자, 영어 9시 30분부터 일어나서 혼자 강남 인간교수로 영어 듣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을 보면 6기하고 여기만 학원 수업인 거고 정규 수업인 거고 나머지는 다 혼자 와가지고 자기주도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학년부터 왔었기 때문에 최상위로 해가지고 과거를 갈 거면 최상위 수학 정도나 A급 정도 하면서 풀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서 이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 수학 1품도 자기 혼자서 과학 하이탑, 이 학생 과학도 안 다녔었거든요. 아, 여기 과학이 있었구나. 과학 다니면서 좀 과제 높인다고 해서 하이탑을 해서 완성도 좀 높이기. 수학 정석도 혼자서 합니다. 자기주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도 높게 보면 아시겠지만 쉽사리 따라할 수 있는 스케줄은 아니에요.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공부. 이 학생은 정말 쉴 때 잠깐 30분 밥 먹는 게 다였어요. 그런 식으로 누가 시킨 건 아니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고 본인이 공부가 제일 재밌다라면서 공부를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살았던 과정을 했었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 저희가 봤을 때도 아 제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좀 공부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3 지금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의 스케줄을 보시면 제가 짜준 거긴 한데 얘네들도 보면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잠자는 게 한 1시쯤? 잔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일반적으로 10시에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고 애들한테 상담할 때 물어보면 너 몇 시쯤 일어나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보통 자기는 7시쯤에 일어난대요. 방학인데 너 7시에 일어나니? 라고 하면 방학 때도 자기는 7시에 일어난다. 라고 해서 계획을 10시부터 이렇게 채워줘요. 그럼 방학 때 연락을 하면 보통 12시에 일어나요. 12시에 일어나서 저희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갈게요. 라고 해서 아침 스케줄 다 버리고 밑에서부터 저부터 이렇게 지키는 스케줄이 되는데 어쨌든 뭔가 좀 과감하게 위에도 넣어주면 아이도 한 번쯤은 일어나서 뭘 해볼까라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위부터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정말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추가 공부예요. 자습이죠. 자기주도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여기도 초록색도 자기주도로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 정규 수업 외에 더 추가적으로 문제집을 추가해서 공부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죠. 학원 갔다 왔으니까 하고 싶을 때 다 했어. 공부 끝.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2학년 때까지의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생활했던 학생도 있고 자, 여기 학생이 지금 대강고 가서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이고요. 그때 여름방학 때 스케줄이에요. 영어를 팀 수업을 아침에 하면서 클래스 영어까지 같이 다니셨어요. 영어 빨리 빼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도 되게 좋고 지금 클래스에서 얘가 내신 1등급이어서 클래스 홈페이지 관계에 이름이 써있어요. 그런 식으로 영어 완성도 굉장히 높여서 들어갔던 학생이고 이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교재
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 학생이 그래도 이 학생은 정말 9시 30분부터 와서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제가 늦었다는 걸 아니까 급한 걸 알아서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대신 이 학생 요거만 챙겨주면 됐었어요. 일주일에 1회 하루 종일 농구할 수 있는 시간만 챙겨달라. 자기는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움직였던 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케이스. 자, 이 학생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로 해가지고 자기 주도 교재가 많다는 거. 여러분이 방학 때 해야 되는 거는 자기 주도로 뭔가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생활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걸 계획을 세우는 걸 저희가 도와주기도 할 거지만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따라야 공부를 할 맛이 생길 거기 때문에 성동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성공왕 해서 성공왕 과학기까지 왔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이름을 바꿨어요. 비밀공부계 스터디머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걸 줄여서 우리가 스터디머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얘는 비공개 스머프라는 이름으로 이번부터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비공개 스머프 1, 2가 되시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똑같아요. 신청한다고 하고 닉네임과 같이 문구 보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온라인 자습실에서만 계속 그 점수를 유지를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 동기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점수가 다른 것도 부여됩니다. 정규 과제. 과제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차등으로 지급이 되실 거고요. 테스트. 과정별 중간 테스트에 들어가서 테스트에 따른 점수 부여하실 거고요. 단원 테스트. 단원 테스트 총 4회분에 대한 평균 점수를 해놔가지고 점수당 또 포인트 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미션. 문제집 한 번 끝내기가 개별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4습 해봤자 1시간에 1이에요. 1포인트. 하지만 문제집 한 건 끝내면 100포인트를 드립니다. 방학 동안에 문제집 한 건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정해서 그 문제집을 끝냈을 경우 요거에 대한 포인트도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자습 시간하고 여러분이 학원 생활에서 해야 되는 테스트, 개별 미션, 정규 과제. 이거 어차피 다 하던 거잖아. 정규 과제도 했었고 추가 문제집도 했으니까 이걸로 포인트를 얻어서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번에 좀 상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아이패드가 다시 돌아왔어요. 1등 같은 경우 1, 2, 3등까지예요. 아이패드를 드리는데 당연히 뽑기고요. 아이패드 뽑기의 비율을 제가 좀 높여서 요번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패드와 계속 애플 거를 사용했더니 어떤 학생이 왜 우리 국산품을 이용하지 않냐? 국산도 좋다고 국산을 써달라 해서 요번에 시계가 갤럭시 워치로 내려왔습니다. 갤럭시 워치라는 상품이 있고요. 자, 이게 야심차게 제가 요번에 만든 상품이에요. 유파인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유파인 굿즈에서 스터디 플래너 1년치 거를 만들고 있을 거고요. 유파인 굿즈 이 스터디 플래너의 앞장 표지는 여러분이 만드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진행해서 좀 의미있게 간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우리가 줬던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신청은 다음 주부터 받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요거로 해서 같이 어차피 공부할 거 조금 재미 요소를 가미해서 같이 공부하는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